이전 영상에서 보았던 미국 교과서입니다. 기하학적 도형을 똑같이 나누는, 즉 등분으로 분수 2분의 1과 4분의 1을 알려주는데, 바로 그 때문에 분수는 전체의 부분을 나타내는 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하지만요, 실제로 분수에는 3분의 8, 5분의 11 이렇게 분자가 분모보다 큰 수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이것들은 전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영상에서 이런 식의 분수 도입은 맹인 모상, 즉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했던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코끼리를 알려준답시고 다리만 만져보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은 3분의 8이나 5분의 11과 같은 분자가 분모보다 큰 분수, 이걸 언제 배울까요? 4학년 교과서입니다. 1학년 때 처음 분수를 접하고 무려 3년이 지나서 이걸 배우는데, 여기에 rename, 이 제목이 눈에 띄네요. 이전 용어를 버리고 새로운 용어로 바꾸는 거니까 개명을 하자는 겁니다. 수학 용어를 그런 식으로 바꿔도 될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개명했는지 한번 보세요. improper fraction, 이렇게 개명했는데 단어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죠. 직역하면 부적절한 분수, 어울리지 않는 분수, 변칙적인 분수, 뭐 이런 뜻인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걸 보면서 부적절하고 어울리지 않으면서 변칙적인 걸 도대체 왜 배우는 거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improper fraction을 가분수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긴 마찬가지예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면 참분수, 즉 진짜 분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 분수라고 하니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또 다른 용어가 등장합니다. mixed number, 자연수하고 진분수가 혼합되어 있다, 이런 뜻을 담은 용어죠. 우리는 이걸 물론 대분수라고 합니다. 이때 대는 혁대, 아열대, 띠 모양을 가리키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분수와 대분수라는 용어는 분수의 진짜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형태만으로 분류한 것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분수에 들어있는 한자의 이 뜻이 나누는 수예요. 즉 나눗셈에서 비롯된 수라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분수와 나눗셈의 관련이 수의 확장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5 나누기 3과 같은 나눗셈의 답, 즉 3분의 5를 얻기 위해서는 유리수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수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수는 나눗셈 기호에 들어있는 선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위와 아래에 있는 점에 피제수와 제수를 넣어 만든 그런 형태의 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분수의 분자와 분모는 나눗셈의 피제수와 제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눗셈을 알고 있어야만 분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당연하죠.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1학년 아이들에게 분수를 가르치는데, 물론 그 이유가 실생활에서 분수를 자주 접하기 때문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나눗셈은커녕 곱셈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분수의 수학적 의미를 온전히 가르칠 수 없음은 당연하죠.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분할 활동, 즉 피자 자르기나 색종이 오리기, 이런 걸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수는 전체의 부분을 나타내는 수라고만 인식하게 된 것이고, 이를 두고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에 비유했죠. 그리고 나서 가분수와 대분수를 다시 도입하려고 하니까 rename, 즉 개명 작업을 하겠다는 호들갑을 떤 겁니다.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우리 사정은 그네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분수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아니고, 분수 기호도 생활 주변에서 그리 쉽게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나눗셈이 무엇인조차 모르는 그런 1학년과 2학년 아이들에게 분수를 가르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피자 자르기, 색종이 오리기 이런 걸 하면서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만 분수 도입해서 가르치는 이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수의 본질을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영상에서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모두 미국 교과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열악했던 우리나라의 형편을 고려하면 외국 것을 수용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이니까 안타깝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때 그런 변칙에서 벗어나서 분수의 본질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희망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1970년대) 3차 교육과정의 산수교과서입니다. 1차와 2차 교육과정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2학년 1학기에 분수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분수 단원이 보이지 않아요. 집합과 분할이라는 단원에 분수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눈에 띄지 않은 겁니다. 다른 단원의 제목, 즉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 덧셈, 뺄셈, 곱셈 이것과 비교하면 집합과 분할 이 제목은 참 뜬금없어 보입니다. 2학년 아이들에게 느닷없이 집합과 분할을 가르친다는 것도 그렇고 참 생뚱맞게 그지없어요. 수학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수학 교육의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 제목만 보고도 1970년대 우리 교과서 집필진들이 여전히 미국 발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제3공화국이 조국 근대화를 앞세운 1970년대, 이때는 소위 콜드워,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절정에 달했던 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지금의 러시아인 소비에트 연방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기인데요. 1950년부터 5년간 미국 전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소위 메카시즘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7년 미국은 소위 스푸트닉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닉 발사에 성공했던 겁니다. 이에 놀란 미국은 이전까지 생활중심 교육과정 같은 소위 진보주의 교육을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혁 작업에 돌입했죠. 그 결과가 뉴 매스라는 겁니다. 종래의 학교 수학의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하는 일군의 수학자들, 그리고 브루너와 같은 심리학자들이 집합론의 도입과 대수적 구조를 강조하는 등 학교에서 현대 수학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매스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 모리스 클라인은 조니는 왜 덧셈을 못하는 것인가? 뉴매스의 실패, 이 책에서 수학학습은 이미 알고 있는 걸 토대로 새로운 개념을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학을 가르친다는 뉴매스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그런데 1970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2학년의 집합과 분할이라는 단어는 그 무렵에 미국에서는 이미 한물간 것으로 취급된 뉴매스를 뒤늦게 받아들인 결과물인 것이죠. 그로부터 약 5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집합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중학교 방정식에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충분한데 반드시 해집합을 구해야 했고, 그래서 집합기호로 답을 쓰지 않으면 오답 처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답니다. 집합과 분할이라는 이 이상한 제목은 이전에는 일본을 따라하다가 이제는 미국을 따라하는, 그래서 누가 먼저 미국 것을 수입할까, 이런 미국 발아기 경쟁이 교육학자들 사이에 번진 여파라고 할 수 있죠. 집합과 분할이라는 단원에서는 이제 막 자연수를 배운 2학년 아이들에게 집합,
그리고 원소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어서 짝수와 홀수가 등장하는데요. 어른들에게는 그리 대수롭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 또한 2학년 아이들에게는 과연 적절한 내용인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2로 나눈 나머지로 짝수와 홀수를 구분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나눗셈의 나머지는커녕 아직 곱셈도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 다음 쪽에 띄어세기가 나오는데 같은 수를 거듭해서 더하는 동수누가라는 곱셈의 기초를 이제서야 배우거든요. 아이들의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 섞어 놓았다. 전 이렇게 보입니다.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교과서가 어렵다는 거죠. 이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 드디어 분수가 등장합니다. 먼저 원, 정사각형, 정삼각형 이런 도형을 제시하고 각각 절반의 색칠한 부분 이걸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과일을 자르거나 색종이 접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절반이 무엇이냐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툭 이런 게 반이고 분수 2분의 1이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은 이 사실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2분의 1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하죠? 앞에서는 크기가 같게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개수가 같게 나누어야 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는 사실. 그냥 무조건 2분의 1을 구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하죠? 6 나누기 2, 8 나누기 2, 12 나누기 2 나눗셈을 해야죠.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곱셈도 배우지 않은 겁니다. 나눗셈은 물론이고. 그 사실 교과서 필자들만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수와 나눗셈과의 밀접한 관련을 정말 알지 못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2학년 아이들이 2년 후에 배우는 4학년 교과서의 분수 내용입니다. 2 나누기 5는 분수 5분의 2와 같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보았던 2학년 문제들을 이 나눗셈 이후에 여기서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2학년 아이들에게 해결하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문제들도 다르지 않아요. 원,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기하학적 도형을 크기가 같은 부분으로 분할하여 3분의 1과 4분의 1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고 3분의 1과 4분의 1을 구하라고 합니다. 12 나누기 3, 24 나누기 4를 해야 하는 나눗셈 문제거든요. 나눗셈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 이건 아니죠. 이 교과서를 본 학부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눗셈부터 가르치겠죠. 이때부터 선행학습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과서가 조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왜 학습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용을 뒤죽박죽 섞어놓은 이런 교과서를 만들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 교과서 이외에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미국 교과서 베끼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고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2학년에 이와 같은 문제들, 아니 분수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과서를 모든 지식의 표준이라고 여기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현상, 추측컨대 옛날부터 유교 경전을 암송하던 그런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교과서 내용은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라고 여겼기에 교육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했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라는 방법 찾기에만 초점을 둔 겁니다. 그 결과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안목,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왜 가르치지? 아이들은 이걸 왜 배우는 거야?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건 찾아보기 어렵죠. 이 영상에서 저는 비판적 질문, 즉 교과서에 담긴 이 내용이 수학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적합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것을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있는 분수가 과연 수학적으로 올바른지, 또한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의 발달 단계에 비춰볼 때 적합한 내용인지, 이런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자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까지의 교과서에 들어있는 분수에서 그런 비판적 질문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인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도 개최한 1980년대 이후의 초등학교 분수는 과연 어떻게 변모했을까요? 우리의 기대에 걸맞게 무작정 미국 교과서를 따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적합한, 그리고 수학적으로 타당한 그런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발행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검토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Good day.